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시장이 살아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만회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달달한 포인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채권 시장 패닉셀입니다.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 국채 금리의 상승을 촉발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공포에 파는 패닉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장세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면서 또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는요, 개장 전부터 발표된 매크로 지표들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개장 전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요, 20.1만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또 전주 대비 2만 건이나 감소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월가의 예상을 보기 좋게 박살내버렸습니다. 자, 현재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면요, 팬데믹 이전 평균이 21.8만 건임을 감안을 할 때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3.5로 나타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요.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듯 했지만요, 제조업 지불 가격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매크로 지표들이 발표되자마자 국채 금리가 폭등하기 시작했고요. 또 10년물 국채 금리는요, 순간 10bp가 넘게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4.5% 선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 나타났죠.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또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하겠다라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뜨거운 고용 지표와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사실상 패닉셀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국채 트레이더들은 장기 채권을 사겠다라는 트레이더가 사라지고 또 며칠 더 이러한 금리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장중에 발표된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를 보시면요, 전월 대비 0.7% 감소한 404만 채를 기록을 했고요. 이는 2010년 이후에 최저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을 침체라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매매는 줄었지만 매매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또 7.2%까지 상승한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매매가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택시장은 아직도 매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 보시면요, 전월 대비 0.4% 하락한 105.4를 기록을 했고요.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개장 이후에도 채권 금리의 상승세는 계속이 되었고요. 특히 연준이 중립금리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를 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장기 채권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0년물 국채 금리 보시면 17.8bp나 폭등을 하면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개장 전부터 치솟은 채권 금리로 인해서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에 최저가로 일중에 최저가로 마감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국내 지수 보시면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미국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 영향으로 개파락 시작한 국내 지수는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거둬들이면서 양봉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섹터인 LG에너지 솔루션과 또 에코프로 BM이 지수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일부 금융 섹터와 로봇 그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가 지수 반등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금일 외국인들의 수급은 2차 전지 관련주인 LNF와 또 PCB 관련주인 심텍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정치적인 이슈로 특정 정치인들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어제 시간에부터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죠.
과거 특정 정치인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PM풍년이 차트를 보시면 PM풍년이 상한가에 안착을 해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SG글로벌이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윗꼬리가 좀 달린 상황이죠. 또 다른 정치인 관련주로 거론되는 서원이라든가 그리고 부국철강, 남선, 알미늄, 남아토공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승폭이 큰 종목들, 선두로 달려가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음봉을 크게 펴내는 모습입니다. 시간에서 상승한 이후에 이렇게 시가를 이탈할 때는 전량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지속해서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중입자 치료기 대장으로 3연상을 기록했던 모비스가 오늘도 음봉을 그려내긴 하지만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론 니들 의약품 개발 소식으로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신신제약이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가 지금 윗골이 많이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위더스 제약, 윗골이 정말 많이 달립니다, 오늘. 그리고 아즈텍 WB, 시가 이탈에서 윗골이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동성제약, 상한가 터치하고 윗골입니다. 그리고 대화제약, 이러한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 AB프로바이오가 장 초반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상에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섹터에서는 라이콤과 에이스테크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주에서는 드림 GIS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덴시스, 그리고 SPG, 유진로봇과 같은 로봇 관련주들이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오늘의 테마들을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 신뢰할 만한 거래 대금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윗꼬리가 많이 달린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4번의 금리 인하와 연착륙을 선반영하고 있던 시장은 이제 다시 2번의 금리 인하와 연착륙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장기 채권 금리들이 이를 반영하면서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준의 블러핑을 믿지 않았던 채권 시장이 연준 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채권 시장이라는 이런 항공모함 옆에 떠있는 돛담배와 같은 주식시장은 채권 시장이 선회하면서 만들어지는 물살에 요동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채권금리 상승이 불안한 이유는요.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의 하락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문제와 같은 블랙스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해 주시고요. 선정부지로 치솟는 국제유가와 또 요동치는 채권 시장을 주식시장이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확인하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위원님과 함께 손잡고 또 한 발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오후장에는 또 어떤 섹터를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통신 장비 관련주입니다. 오늘도 시세 조금 받아가고 있고 최근 미국 인프라 투자와 함께 더불어서 국내에서는 6G 레디 장비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투자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 거론된다.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차세대 장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초고속 인터넷 설치에 400억 달러, 하나로 한다면 약 53조 원을 투입한다라는 계획입니다. 2차 전지나 전력 기기에 이어서 차세대 이동통신 장비 투자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에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또한 국내에서는 5G를 넘어서 6세대 그 이동통신 레이싱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6G의 경우에는 늦어도 2030년 이전에는 상용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통신업계들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죠. 정부는 6G 사업이 4,400억 원 규모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2026년에 6G 기술 시연 속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 국제 표준 특허를 30% 수준으로 확보할 방침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장비 관련주들 1차 파동을 마무리하고 지수 조정과 더불어서 견조한 조정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통신장비 섹터에
바닥권에서 신뢰할 만한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미 정부의 6G 협력을 비롯해서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 확대 전망이 거론되면서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통신 장비 관련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세대 장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줄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KMW를 준비를 해봤고요. 통신 장비 관련주로 대표적인 종목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차세대 장비 투자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는 2020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굉장히 3년 동안 꾸준히 조정을 받아왔던 종목이고 최근에 그 조정 이후에 다시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미국에서 노후화된 기지국을 교체하는 작업이나 또 초고속 인터넷 설치에 4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이러한 이슈로 관련주들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만큼의 매집이 전체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KMW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좀 크게 본다라면 정말 지속적인 하락을 이어왔고 수급 한꺼번 없이 하락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는 매집이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지금 현재 매집 구간으로 보이고요. 조정을 준다라면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꼭 접근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상단의 고점을 넘어선 18,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하단에 12,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통신 장비 관련주로 KMW 받아보겠습니다. 조정 줄 때 꼭 분할 매수 관점으로 체크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18,000원 바라보면서 또 단기적인 또 달달한 수익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욱더 달달한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위원님의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머큐리. 이 종목은 정말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한 종목이죠. 위원님께서 최근에 한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고 또 챙기는 전략을 챙겨주고 계십니다. 이 종목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네,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도 5G 관련주들에 관심이 없을 때 달달한 10분을 통해서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면서 당일 또 상한가에 안착하고 목표가를 돌파한 종목이죠. 지금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그 통신장비 관련주로 대장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기 과열, 단일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월요일이면 또 이 단기 과열이 해제가 되죠. 그러면서 월요일에 또 자유롭게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사우디 관련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죠. 사우디가 한국 공장 설립 전액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를 통신장비 협력사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우디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동종목 지금 급등 시세를 주고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지만 단기 과열 안에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월요일 날 단기 과열 해제가 된다라면 또 다시 한번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지라인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 하단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 관심 가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 단기 과열 해제가 된다면 추가적인 슈팅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함께 볼게요. 심택. 전략 제시 이후 8거래일 만에 목표가 부근까지 올라섰던 종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제가 심택은 그 반도체나 통신기기용 PCB 제조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최근에 수익성 회복 기대감이라든지 또 흑자 전환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 또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 수주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모멘텀도 작용을 하고 있고 제가 빠르게 가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무겁지만 추세를 우상향으로 이어가면서 차분하게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도 목표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만큼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택 보유하신 분들 목표가 42,000원까지 홀딩하시면서 또 수익 극대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위원님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